역사의 장소와 인물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휴먼 아카데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뉴욕 에르메스는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일본으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어 개론 오늘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오늘 방문할 지점은 요 지점, 시코쿠에 해당되는 지점이고, 오늘 주제는 시코쿠에도 우리 조상들의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본 방송을 보다가 요 지역 특집, 요 시코쿠 지방, 요 북쪽 지방에 한 지역을 집중 조명해서 내보낸 방송이 있어요. 요는 뭐냐면 요즘 이제 일본이 다시 자유로이 관광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기존의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잘 알려지지 않은 시골 탐방, 농촌 지역 탐방, 소위 말해서 농촌 체험을 떠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상당수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방송을 내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틀어보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이 영상 중에 짧게 그냥 클립을 발췌한 건데요. 시코쿠 북쪽 지방의 한 농촌인데 여기에서 이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농촌을 살면서 2박 3일이든 1박 2일이든 실제로 체험하는 이야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사는 모습 그대로 해서 이제 장작 패는 거, 장작 패는 것도 이제 화면에 보여주고요. 재미있는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가마솥 밥 짓기, 가마솥에 밥 짓기. 외국인이 이걸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지금 나온 분은 저 집 주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한국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아요? 가마솥에다가 밥을 짓고 집 안에서는 요리를 하는데 두부 전골이에요. 두부. 그리고 이것 좀 봐주세요. 이거는 영락없는 된장찌개잖아요. 된장찌개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이거는 이제 이 지역에서 그냥 이름을 붙이기를 아와오도리라고 하는 그 치킨으로 만든 요리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먹는 그런 모습들을 내보내면서 이 외국인들이 실제로 일본을 체험하면서 나중에 추억거리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방송물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지금 영상에 나왔던 지역이 바로 이 시코쿠의 일본에는 이제 큰 섬이 4개가 있어요. 일본을 이루고 있는 큰 섬은 남쪽의 큐슈와 제일 큰 혼슈 본섬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시코쿠라고 하는 섬하고 이제 최북단에 있는 홋카이도라고 하는 4개의 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나온 곳은 바로 이 시코쿠라고 하는 이 지역이에요. 시코쿠는 저의 다음번 일본 방문 버킷리스트에 들어있는데요. 이 시코쿠 섬을 전체를 이렇게 도는 둘레길 또는 올레길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 바퀴 도는데 800km인가? 그렇게 걸린대요. 굉장히 장시간을 요하는. 그래서 이 돌면서 유명한 이 절을 탐방하는 사찰 탐방 프로그램이 있다고, 순례의 길이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시코쿠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은 이 북쪽 요 지방에, 특히 도쿠시마라고 하는, 여기에 유명한 이제 오마츠리가 있어요. 8월 10일에서 20일 사이에 아와오도리라 그래서 일본 3대 축제 중에 하나인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온 지역은 요 북쪽 지방, 요 산간 지방에서 찍은 거예요. 오늘 왜 여기를 주목을 하느냐, 그리고 왜 그 음식이 한국 음식이라고 주장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이란 나라는 지금의 일본이 있기 전, 다시 말해서 일본을 이제 고대, 중세, 근대, 근세, 그다음에 현대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중세가 되기 전, 전국 시대가 오기 전, 사무라이들이 판치는 그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중심이 바로 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 교토였고요. 그리고 이 일대까지를 이제 백제 유민들이, 반도에서 넘어온 주로 백제계 유민들이 이 지역을 구상을 했고, 계획을 했고, 그리고 건설을 했고, 통치를 했던 그런 백제의 어떻게 보면은 네 번째 수도와 같은 또 다른 백제 땅이었다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일본의 이 중부 지방까지, 큐슈에서 이 중부 지역까지가 그런 통치 권한 안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이곳을 지배하던 백제 유민들은 삼국시대가 끝나는 시점, 그러니까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는 시점부터 약 50여 년간에 걸쳐서 이 일본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를 건설을 하고요. 그 이전까지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외라고 하는 통칭 외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한 몇 개의 도시국가로 이렇게 각 지역별로 도시마다 이제 왕이 있는 형태의 그런 이제 지방 분권, 의도적 분권이 아니라 자생적 지방 분권 체제 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하나의 통일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 집권 체제로 만든 이들이 바로 이 아스카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는데, 그 아스카 문명, 아스카 문화를 만든 이들이 바로 이 백제계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백제계 후손들은 나라가 멸망하기 이전부터 이 큐슈 지역의 전 지역에 분포해서 살았고, 그리고 이 동쪽으로 동진하면서 오늘 나왔던 이 시코쿠를 포함해서 해상으로 또는 육로로 바로 이 고베, 그리고 그 다음에 오사카 지역에 살았고, 그 오사카 남쪽 지역을 아스카라고 했습니다. 그 아스카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를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이제 통치하다가 이제 점점 더 국가가 체계를 잡으면서 이제 나라의 시대,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쪽, 오사카 동쪽에 산을 넘어가면, 오사카에서 동쪽으로 가면 산맥이 있어요. 이 넘어가면 이제 나라 분지 비슷하게 나라가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나라의 시대를 열고, 그리고 이어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교토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토의 시대를 열면서 가장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헤이안 시대라고 하는 기원 후 약 600, 70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 1000년에 이르기까지 그 시점이 가장 일본 문화가 융성했던
그런 지점에 이제 백제인들이 통치 기반을 갖고 여기를 전체적으로 통치를 한 거죠. 712년에 백제의 유민 중에 오노 야스마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지금으로 직급으로 얘기하면은 중앙정부의 차관 다음인 이제 국장급에 해당되는 인물인데 국가의 명을 받아서 천황의 명을 받아서 이제 고지기라고 하는 일본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신화 만들어낼 때 시점이 이미 712년이니까 712년이면 세계사를 둘러보면 이미 모든 대부분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들에서는 체계가 잡혀 있었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이미 이전에 여기 712년에 고집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 유럽 지역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었고 그죠? 그리스 로마 신화가 이미 탄생되어 있었던 시기고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전에 여기 이란 지역에는 이제 페르시아가 있었고 그 이전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 아수르라는 나라도 있고 이집트라는 나라도 있고 세계사의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이제 크리스천 문화가 형성이 되는 거죠. AD와 BC를 가르는 시점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크리스티애니즘이라는 것이 전 유럽으로 동으로도 가고 서로 가고 이제 동쪽으로 옮겨온 크리스천 문화가 어디까지 오냐면요. 신라까지 와요. 신라까지 와서 경교라는 형태로 중국에 있었던 이 기독교 문화가 이 한반도까지 와서 경교라는 형태로 어떤 흔적을 남깁니다. 유적을. 그 얘기는 일본 땅에도 이제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12년에 이 일본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면 그 신화를 작성하는 이들은 이미 서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에 여러 가지 거의 혼합되는 요소들, 서양의 신화에서 나오는 요소들도 나오고 뭐 괴물 형태의 신이 막 8개의 신으로 바뀌고 그리고 사람을 집어삼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오늘 얘기하는 초기의 신들 하늘에 있었던 신들이 이미 천지는 있었고 이 일본은 땅이 없었는데 바다였는데 하늘에 있었던 신들이 이제 일본의 섬을 하나씩 만들어내요. 그 중에 처음으로 만든 섬의 위치가 바로 요겁니다. 아와지지마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섬.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4개의 섬은 없었던 거야. 최초로 만들어진 섬은 바로 신화상으로 보는 이 아와지지마인데요. 이 아와지지마의 한자 이름이 담노라고 그랬죠. 담노 여기 써 있습니다. 담노라고 그랬죠. 이 담노는 백제의 22개 행정구역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담노가.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담노를 만들어 두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여기가 중심지였다는 거죠. 예, 백제인들이 이 일본 땅을 외의 땅을 통치할 때 시작 지점은 이 배를 타고 넘어왔기 때문에 배를 타고 완도, 고흥 이 지역에서 넘어왔고 이 탐나 이 제주 지역에서도 넘어와서 여기 큐슈 지역에서도 살기도 했지만 중앙행정 중심은 바로 이 오사카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오사카에서 바로 이 아스카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데 아스카에서 그 신화, 일본의 고대 신화를 만들면서 첫 번째 만든 땅이 신화상에 있었던 땅은 바로 이 아와지지마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아와지지마에 가면 일본 최초의 신사가 여기에 있어요. 이자나기 신사라고 이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영상에 띄워드린 곳은 바로 그 옆에 있는 이 시코쿠 북부에 있는 한 시골 마을을 보여준 건데요. 그래서 음식 문화에서도 오늘 본 영상에서도 봤듯이 한국적인 것들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2022년 현재까지도. 조금 전에 보신 영상에서 시골에서 많이 보던 내용 영상이 있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작 패는 거. 뭐 장작 패는 거야? 뭐 전 세계 어디나
이 삼림이 우거진 곳에서는 장작을 패고 추운 지역에서 장작을 패죠. 근데 이제 한국에만 한반도에만 주로 분포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아까 그 가마솥에다가 밥을 하는 거. 그거는 아무데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가마솥에 밥을 하는 거, 쌀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이 밀이나 보리나 이런 것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는 많아도 쌀을 주식으로 삼는 나라들이 이 동남아 지역의 그 월남미라고 해서 이렇게 굴러다니는 쌀을 쓰는 동남아 지역 말고 중국, 한국, 일본은 이 차진 쌀, 이 끈기가 있는 쌀을 짓는 지역은 이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거든요. 그리고 가마솥에다가 밥을 짓는 민족은 한국 민족이에요. 우리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여기까지 가서 살았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반증을 하는 거죠. 이 지역에서도 분포하고 있었다. 결정적으로 그걸 입증해 준 것은 오늘 영상에도 나왔지만 된장찌개. 예, 된장찌개요. 그러니까 아까미소. 된장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까미소가 있고 시로미소가 있어요. 일본 된장을 시로미소라 그러고 한국 된장을 아까미소라고 굳이 구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은 그 일본 식당을 많이 가보셨죠? 스시 먹을 때 뭐가 같이 나와요? 사시미 스시 먹을 때 미소시루가 같이 나오죠. 근데 그 미소시루 보면 대부분 하얗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시로미소를 썼기 때문에요. 하얀 된장을 썼기 때문에요. 된장이 어떻게 하얘질 수 있느냐? 원재료와 숙성 기간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반도에서 쓰던 미소는 발효 콩이 주예요. 주가 콩이고 일부 쌀이 들어가고 고춧가루가 들어가는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데 이 일본에 와서는 그리고 오랫동안 숙성시킬수록 그 감칠맛이 있죠. 그런데 일본에서 와서는 그 숙성 기간이 최단시간으로 바뀌고 그리고 주가 콩이 아니라 주가 쌀인 거야. 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효시킨 그 미소, 다시 말해서 된장이 바로 일본 된장인데 일본 된장은 그래 하얗습니다. 근데 지금 보신 영상에서는 빨간 된장을 사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된장을 사용하는 민족은 한민족이에요. 예, 우리들의 조상들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시골에 가면 오래 삭힐수록 좋다 그러잖아요. 그 김치 같은 경우도 묵은지는 기본이 3년이더라고요. 3년 이상 삭혀야 그 묵은지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추장 된장도 베이스가 콩이에요. 대두. 콩에서 시작해서 메주를 쓰고, 그죠? 메주에서 고추장이 나오고, 된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콩이 주인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거기서 나온 된장이 빨간 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빨간 된장이 이 한반도에서 이 큐슈 지역으로 넘어왔고, 이 시코쿠 지역에도 분포해서 있었다는 것이 오늘 영상에서 드러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조상들의 흔적들이 일본 땅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특히나 여기 일본 신화에서 첫 번째 섬으로 등장하는 이제 아와지지마가 왜 하필 여기에다가 첫 번째 땅을 만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옆에 이 신화를 써 내려갔던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그 옆에 있는 오사카 남부 지역에 있던 아스카 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가까운 데 것을 이제 등장을 시킨 거죠. 가까이에.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런 큰 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들이 이 천상에 있었던 많은 신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아와지지마를 만들었으므로 땅에 내려와서 천왕이 됐다. 니니기라고 하는 신을 통해서 천왕이 천손 강림했다. 그래서 일본은 천손강림,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일본의 왕이 되었고 그는 황제다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일본을 당나라와 동급 또는 당나라를 넘어서는
형태의 국가로 구상을 해서 추진했던 이들이 바로 백제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었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꿈은 굉장히 원대했고 컸다. 한반도 내에서 머물지 않고 반도 내에서 머물지 않고 이 일본 땅을 개척을 하면서 불교 문화를 융성케 했는데, 그래서 보면 한반도에 있는 탑들은 굉장히 작아요. 5층 석탑, 7층 석탑도 있긴 하지만 되게 3층, 5층, 그리고 되게 소박한데 일본에 가면요 절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탑도 커지고 5층 탑, 7층 탑 나오는데 5층도 규모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절도 이 도다이지 동대사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한국 이 반도의 것보다 훨씬 더 꿈을 이 땅에서 펼치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음식을 통해서 이 큐슈 지역뿐만 아니라 이 시코쿠 지역에도 백제 유민들,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서 거주했다고 하는 것을 오늘날 2022년 영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뉴욕입니다.